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센터장 염경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의 노동에 기대어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노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일상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져봤나요?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일하는 농부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면서 음식을 먹을 때 고마운 마음을 가지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고마움을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노동하는 그분들의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 시민의 80%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의 깨끗한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수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봤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파트를 청소하고 계시는 그 경비분들에게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는 인사를 해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노동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올해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주시 내 60개 단지에 공동주택의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들은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전주 시민들, 특히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리노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주민들 중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갑질에 의해서 너무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주민갑질,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가짜 사장입니다. 주민은 업무 지시권이 없습니다. 위탁관리업체에 그들의 요구를 말할 수 있지만 위탁관리업체의 사장님이나 관리소장이 아닌 분은 그 아파트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업무 지시권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갑질이 없는 전주시 공동체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의장 안근영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에는 사람과 시설의 집중화와 현대화로 인하여 법적 기준이 높아지고 관리 업무 서비스에 대한 입주민의 기대와 요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비원과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으며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되고 경비업법이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와 2024년 주택관리사 현황 조사에 대한 보고에서는 입주민의 갑질과 괴롭힘이 심각한 수위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 업무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급변하는 제도와 환경 변화로 노동 인권 보장과 노동 환경 개선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입주민의 관리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입주민의 상생을 위한 올바른 문화 인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 전북도의와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고질적인 갑질 문화 철폐와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유기만입니다. 여러분, 인권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떠오릅니다. 직장 동료나 주민들을 만날 때 하는 인사말 안녕하세요는 말 그대로 편안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함께 편안하자는 말입니다. 공동체, 국가, 공동주택, 지구, 이 모든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이 안녕하자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과 일을 하는 관리 노동자가 함께 안녕하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의 목표입니다. 사실 입주민과 관리 노동자는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관리 노동자는 입주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지키는 인권 지킴이이죠. 입주민 또한 관리 노동자의 노동 3권과 생존권을 지켜주는 서로 돌봄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갑을 관계처럼 되어버린 것일까요? 입주민의 갑질로 안타깝게 죽은 고 최희석 경비의 사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마다 법과 규정이 바뀌고 있지만 지금도 공동주택의 인권 침해는 여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경비원 산업재해도 전년보다 증가했고 폭언과 갑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도 한 해에 4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전라북도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인권 침해와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에 전북지역 주택관리사 107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가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1년간 입주민이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간섭이 72%에 해당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77명이 1년간 입주민의 관리소장 업무의 간섭을 받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간섭 시에 지자체에 관리소장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신고하는 관리소장은 정말 거의 드물었습니다. 97%가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입주민의 인권 침해와 업무 간섭에 대처하는가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참고 넘긴다가 약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법으로는 관리소장이 지자체에게 업무와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알리고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 넘기는 것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참고 넘긴 이유를 물었는데 말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계약 해지와 불이익 등이 걱정돼서가 78%나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당간섭 사례들이 많으냐는 질문에 많은 주택관리사분들이 권위적이고 무례한 행동, 입주민들이 관리 노동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그리고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특히 소장이나 관리 노동자들을 해고하라거나 교체 요구가 빈번하다는 것이 업무 간섭의 주요 사례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민이 인권 침해나 부당하게 업무 간섭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권하면 떠오르는 게 세계 인권선언이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권은 서로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 보장 의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 보장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오늘날 인권의 기초가 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국가가 법으로서 인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또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로 입주자 등의 쾌적한 주거생활뿐만 아니라 입주자가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지키도록 지자체와 국가가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인권보장의 의무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인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입주민에 대한 교육이겠지요. 그렇다면 입주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1년에 4시간 이상 윤리교육 등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실태조사 결과 그것이 잘 지켜진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준칙상의 괴롭힘 예방교육을 입주민 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 노동자들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입주민 대표회의가 실시한다고 응답한 응답률이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예방교육조차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 갑질 문제와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주택관리사들에게 만약에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어떤 역할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도 많은 주택관리사분들이 입주민 괴롭힘, 업무 간섭에 대한 대응, 그리고 법률 상담과 민원에 대한 유권 해석, 입주민 교육과 홍보를 꼽았습니다. 이렇듯 지금 공동주택에 필요한 것은 입주민의 괴롭힘, 업무 간섭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입니다. 행복한 아파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좋은 아파트는 좋은 원자재로 숙련된 노동 후 결과로 튼튼한 아파트가 만들어지듯이 바로 좋은 규범과 법률, 성숙한 시민의식이 행복한 아파트를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안녕, 안심, 안전한 공동주택이 되려면 이미 있는 관리준칙과 법이 잘 지켜주도록 점검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윤리, 괴롭힘 예방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인 인권 교육이 되도록 지자체에서 교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30여 개의 아파트와 함께 상생협약을 맺고 상생협약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이것이 전체 전주시로 퍼져서 내년에는 모든 단지가 참여하는 상생협약과 그런 상생선언의 날을 함께 갖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준칙이 관리 노동자뿐만 아니라 입주민에게 정확하게 인지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노동 상담을 하고 있는 노무사 천성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 사무소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해소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갑질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되는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역할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아파트 갑질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2020년도 5월에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입주자는 평소 불량 주차를 자주 한 데다 주차 브레이크까지 걸어 놓아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악소문이 자자했는데 경비원이 가해자의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킨 것을 계기로 시비를 걸어 가해자가 경비원을 경비실 내부 화장실에 가둬놓고 폭행을 하여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코뼈가 내려앉는 상해를 하였고 경비원은 이 사건으로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결과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가해자는 징역 5년형을 받았고 민사소송의 결과로는 경비원의 두 딸의 고통에 대하여 2,500만 원씩 5천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 등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한 푼도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서울 마포구 모 주상 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가해자는 1층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로서 관리사무소에 상가 에어컨 청소나 개인 택배 배달을 시키는 등 갑질로 악명이 높은 입주자였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너 동대표의 개냐? 그럼 가서 멍멍 짖어. 지금 개 노릇 하는 거냐? 그럼 짖으라 등 큰 소리를 질렀고 또 관리사무소장에게 너네 부모한테 전화해라 라고 하면서 내 부모 묘가 어디 있냐? 그럼 묘에서 꺼내와라. 죽고 싶냐? 등 난동을 피웠으며 또한 어디 가서 구걸이나 해라. 쳐봐라. 쫄았냐? 나이 58세 처먹고 쪽팔리지도 않냐? 라며 욕설을 퍼붓고 관리사무소장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가해자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던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 비율을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거가 80%, 단독주택 주거가 20%로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보면 4천만 명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파트는 많은 공용시설의 관리와 넓은 공용단지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시설관리원, 청소원, 격리직원 등 관리 노동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사무소를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 역할은 이러한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입니다. 아파트에서의 입주자 갑질은 앞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주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관리나 아파트 개별 세대 등의 전등, 전자제품, 싱크대, 세면장의 환풍기나 변기통 고장 등의 수리 또는 개별 세대의 우편이나 택배물 배달, 대형 폐기물 수거 등에 대한 관리사무소 서비스 불만에서 비롯되어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주차 관리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든 입주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입주자들이 협조를 해야 함에도 간혹 당사자가 되면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이것이 확대되어 폭언이나 폭행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있어 갑질 문제가 되고, 세대 내의 전등 교체나 싱크대 물막힘, 세면장의 환풍기나 변기통 고장 등으로 수리 등이 필요할 때나, 우편, 택배물 배달이나 대형 폐기물 수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 관리 영역이 아닌 개별 세대 입주자가 전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업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역시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비화되어 갑질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주차 문제의 경우 공동체 생활에 대한 협력적인 의식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개별 세대 내의 전등 교체 등 수리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관리사무소 서비스 문제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사무소 역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본래 하는 역할은 아파트 단지 내의 공용부분, 즉 단지 내 도로 안전관리, 승강기, 전기, 수도, 조경, 소방시설,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와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경비 업무 등을 통해 입주자들의 안전관리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개별 세대 내의 전등 교체 등 많은 아파트 세대 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개별 세대 내의 전등 교체 등은 전적으로 입주자의 책임인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에서 서비스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들께서 부담하는 관리비라는 것도 사실은 공용 부분을 관리하라고 내는 비용이고요. 이러함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은 개별 세대 내에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나 대형 폐기물 수거 등이 필요할 때에 관리사무소 역할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지 내에서의 주차관리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세대 내의 전등 교체 등 수리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서비스 요청에 대하여는 가급적 입주자들께서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주시고, 관리사무소에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라면 정말로 친절하게 요청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에 대하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된다면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 대한 입주자들의 갑질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어 낮은 임금으로 근무하시는 관리 노동자들이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파트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분들께도 가급적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인 아파트라는 공동체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주시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서 저희 이제 입주민과 같이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저희 이제 입주민들이 일부는 이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실길 입주민들이 이제 그동안에 보고 느꼈던 거,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돼 있고, 앞으로는 입주민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이게 이제 입주민들이 저희한테도 와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저희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입주민이라고 해서
여기 와서 계속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해야죠. 업무 방해랄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다시 아파트 와가지고 그런 관리사무소 와가지고 계속 저희를 뭐 좀 괴롭힘이랄지 업무 방해를 했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입주민이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교육은 너무나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지금껏 궁금해했던 것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요. 이번에는 시간이 정말 짧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좋은 교육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파트에서 주민분들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약간 과하게 아파트 경비원분들이나 관리소장님한테 좀 심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나와서 이렇게 아파트 주민분들과 또 경비원분들이 함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좀 우리 아파트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아파트에서 이런 주민과 아파트 그 관리원 간의 갈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